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밤에는 중부지방에도요,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아침 새벽에도 막 기습으로 막 쭉쭉쭉 이렇게 많이 왔고요. 시청자님 댓글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제일 많은 건 다육이, 물주기, 다육이 물주기가 제일 많고요. 바이솔 물주기, 바이솔 단수, 바이솔 물러요. 많아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목마가래 여름에 잎이 누렇게 되고 그것도 있고 또 제라늄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다육이부터 제 생각 제가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 빨리 가니까 갈게요. 제 생각은 다육이는 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줘왔잖아요. 줘왔는데 보시게 되면 저도 물 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개별 4월 달에 전체적으로 물을 주고 개별 관리를 해오다가 전체적으로 물을 한 6월 한 20일 되기 전에 한번 줬어요. 샤워기로. 그때는 많이 준 게 아니라 보통은 다육이를 물을 두게 되면 샤워기로 물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3번 정도 줍니다. 한 번 주고 나서 또 전체적으로 다 주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줍니다. 그리고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있다 또 줍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을 주다 보면 한나절이 걸리는데요. 이게 한 번 물을 주게 되면 이게 마사 함량이 저는 한 70%를 쓰기 때문에 물이 쭉 빠져요. 그래서 이 물이 쭉 빠지기 때문에 다육이가 흡수하는 물이 적어요. 그래서 6월 마지막에 물을 줄 때는 물을 2번을 줬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흡족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물길이 생겨갖고 쭉 빠져버립니다. 물이. 그런 식으로 물을 주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비가 5월 달에도 많이 오고 올해는 금년에는 다른 해에 못지않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6월 달에 물을 줄 때도 이 아이들이 물고파하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에서 제가 물을 줬어요. 그런데 물을 주고 나서 제가 5월 달부터도 선풍기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밤에 한 2~3시간 정도 열받으니까 선풍기를 돌리지 않고 계속 있는데 이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주위에는 물음이 생기는 아이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선풍기 바람이 안 쐬는 있죠. 그런 곳에서는 물음이 한두 개 생깁니다요. 그럼 물을 안 주고 어떻게 이게 관리를 할 수 있냐. 고수님들이야 뭐 잘 키우시겠지만 초보님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저희 신우님도 이거 물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계속 여쭤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어저께 갖고 오셨는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상태를 이렇게 시커멓게 됐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깍지벌레가 똥을 싸서 그래요.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거립니다. 이렇게 되면 많이 퍼졌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퐁퐁물 있죠. 그걸 희석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잠수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약을 좀 치게. 이렇게 됐는데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끼입니다. 이렇게. 깍지벌레 생긴 모습이에요. 이렇게 퐁퐁물로 요런 거는 좀 작잖아요. 화분이. 그러니까 좀 깊은 데다가 퐁퐁물을 2리터 기준으로 해서 퐁퐁이 좀 센 것도 있고 순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5번 정도 펌핑을 하셔갖고 휘저어갖고 이걸 이 위에다 뿌리면 좀 그렇고 저는 이거를 작년에 바이솔도요. 큰 다라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잠수를 시켰어요. 1시간 정도. 그래서 저는 요걸 2시간 요걸 잠수시켰다가 가져오셨다 그러셨고, 요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요걸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깍지벌레 생긴 건데, 일반적으로 깍지가 퐁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생긴 거는 잘 들어요. 퐁퐁물 2리터 기준으로 해서 5번 정도 펌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담그고 난 다음에 난 후에는 1시간 정도 이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궈 놨다가 빼내서
빼내고 난 다음에 수돗물로 샤워를 싹 시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면 일반적으로 잘 덧는데, 많이 퍼진 경우에는 깍지약을 쳐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깍지약을 치고 나서부터는 제가 깍지가 여태 저희 집에서는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물을 안 주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버티느냐. 비가 굉장히 자주 왔잖아요. 지금까지. 비가 자주 왔는데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죠. 그걸로만 해도 충분히 자라갑니다. 그 수분을 먹고도 이렇게 보세요. 이거 아모르파트인데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요. 바이솔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웃자랍니다. 이거 좀 보세요. 당인인데 이렇게 웃자라 버리죠. 그런데 또 영양제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제 많이들 여쭤보세요. 영양제 주나요? 뭘 주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바이솔은 다육이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영양제를 안 줘도 이렇게 웃자랍니다.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분갈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면 그 흙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라갑니다. 꽃도 잘 피우고, 단지 영양제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아이들 있죠. 꽃도 잠깐 피우고 가는 요런 치설송이나 요런 거는 주지 않는데, 이거 지금 3개월근 가까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피고 있습니다. 황급 라마탄서스인데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오래도록 피는 아이는 처음 필 때 있죠. 처음 필 때 영양제를 줍니다. 유박물도 좀 주고요. 마늘 우린 물도 주고, 양파 우린 물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꽃이 개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주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요거는 한두 시간 잠깐 피잖아요. 치설송은 요럴 때는 전혀 주지 않아요. 저기를요. 그래서 영양제를 주는 것도 다릅니다. 요거 수미미티, 요 아이는 제가 식재한 지가 지금 3주 정도 돼 가는데요. 물을 2번까지 먹었습니다. 2번 물 먹고 아직 물을 못 먹은 상태예요. 처음에 소주컵 반컵 정도 분량의 물을 살짝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돼가지고 소주컵 한 컵 정도 분량을 살짝 먹은 상태고, 지금 전혀 먹지 않은 상태예요. 영양제도 못 주고 물도 못 먹고 이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계속 와서 습도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고 지금 꽃을 이렇게 잘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영양제 주시나요? 이렇게 또 여쭤볼 수가 있는데요.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줍니다. 왜? 화초든 무슨 저기든 분갈이해서 한 달 이전에 단단하게 뿌리가 활착되기까지는 영양제 전혀 안 줍니다. 독이 됩니다. 이로운 것보다 해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줍니다. 영양제 안 줘도요, 새로 분갈이 했기 때문에 요 흙 속에서 있는 영양분으로도 충분히 이 아이가 꽃을 잘 피웁니다. 지금 이제 꽃을 이렇게 잘 피우고 있죠. 요렇게 꽃이 필 때는 영양제가 좀 필요해요. 요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는데, 분갈이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안 합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된 아이만 줍니다. 자, 그러면은요, 물을 어떻게 해서 단수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옆면 시비를 합니다. 잎에다가 시비를 합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소나기가 왔잖아요. 이렇게 소나기가 온 다음에 이틀 정도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에 습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습도가 많은데 또 이 아이들한테 또 습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상태 있죠. 이렇게 온 상태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딸깍 그치고 공중에 한 2, 3일 해가 쨍 나고 난 다음에 습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이 아이가 비 오고 난 다음에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 훅 하잖아요. 그때 다 무너집니다. 다육이든 바이솔이든. 그러면은 한 2, 3일 해가 쨍 나고 나면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건조해졌을 때 아이들이
목 마른 아이가 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그 시비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 그 마른 아이 위주로 합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지금 하엽이 많이 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페스티벌인데요. 철화가 풀린 아이예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면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는 이 몸속에 있는 물을 먹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엽이 더 빨리 집니다. 물이 고프면 하엽이 더 빨리 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약간 입장이 도톰하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물 덜 고파합니다. 한 달 정도 물 안 돼도요 표시도 안 납니다. 요건 제가 선물 받아서 지금 새로 키우고 있어서 요거는 아주 요게 애지중지하는 아이예요. 사마로라는 아이입니다. 요런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한 달 정도 굶긴다 그래서 전혀 표시도 안 납니다. 입장이 얇은 아이가 문제인데요. 입장이 얇은 아이만 선별해서 첫 번째 이제 한번 연면 시비를 할 때 분무기를 합니다. 분무기를 하는데요.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살짝만 분무를 해줍니다. 살짝만 분무를 해주게 되면 잎에다가 이렇게 분무해 줍니다. 이렇게 살짝 분무해 주면 이 아이들이 요 정도 양으로도 2, 3일은 충분히 견뎌요. 아주 해가 쨍쨍 나도요. 요 정도 양이면 이렇게 분무를 해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EM을 쳤다 이렇게 분무를 해줬다 그러면 또 며칠 지난 다음에요 한 3, 4일 지난 다음에 또 EM을 쳤으니까 오늘 좀 목초액으로 좀 한번 또 분무를 해줍니다. 며칠 지나서 목초액으로 또 한번 분무를 해주고 또 며칠 지나서 또 식초를 뭐 연하게 타서 또 한번 분무를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계피가루 삶은 물도 되고요. 막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입에다가 이렇게 분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 금방 갑니다. 지금 벌써 하면 7월 중순이 됐는데요. 8월 중순 한 달만 잘 견디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면에다 이렇게 시비합니다. 이렇게 얇은 입장 있죠. 얇은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 한 번, 3일에서 5일에 한 번. 이런 두꺼운 입장은요. 열흘에 한 번 정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꺼운 입장은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이 정도로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이 하면은 또 이런 데 있죠. 요런 데 사이사이에가 또 무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세 번 살짝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름을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도 지금 쪼글거리는 게 없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너무 쪼글쪼글해갖고 쪼글거리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물을 너무나 안 줘가지고 막 진짜 쪼글거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이거 물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저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면을 하는데요. 저녁에 밤에 시원할 때 합니다. 밖에. 온도가 요즘은 한 20도, 어저께도 21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저면을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저면하세요. 저면하셔가지고, 꺼내가지고 아침에 이제 저면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꼭 선풍기를 틀어주셔야 돼요. 이 저면했을 때 이 흙이 있죠. 이 흙이 뽀송뽀송하게 마를 정도로 선풍기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햇볕에 두시지 마시고요. 이 수분이 다 날아가려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 3일, 5일 정도 걸리더라도 요거를 선풍기 앞에서 이 흙을 바짝 마른 다음에 제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아이가 무탈하게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이게 물이 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훅 삼깁니다. 벌써 목대에 이렇게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다육이를 물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깍지가 생긴다든지 병충해가 오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약을 치게 되실 때는 저녁 때 오후 날씨가 좀 선선해졌을 때 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약을 치게 되면은 약간 수분 공급이 되죠. 그런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안 치신 분은 무름병 약도 치시고 깍지벌레 약도 치시고 균제도 치시고요. 다이센엠이나 균제 같은 거는 다이센 M이나 또 하나 또 있죠. 베노밀인가요? 아이고 알쏭달쏭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치시고 약을 치시는 것도 약간 수분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다육이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질문 사항이 많았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영상을 다시 또 다른 거는 바이솔은 또 찍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